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해년마다 새로운 국가를 공부합니다. 가보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예, 우크라이나. 예, 근데 뭐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러시아가 루블화 정책을 지금 내놨네요. 기준 환율을 사상 최고치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준? 네, 달러 루블 환율이 지금 네. 38.50 루블로 지난 금융위기 때 36.73 루블보다도 훨씬 위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화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도 불편할 텐데 네. 이렇게 환율이 또 치솟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는 그 개괄적인 상황들은요. 네, 뭐 우크라이나 지금 뭐 시위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것이 뭐 금융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까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죠. 차트를 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위치는 뭐 가끔씩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대표 뭐 축구도 자주 해서 합니다. 여기죠. 네. 바로 흑해 위쪽입니다. 아, 곡창지대죠, 저기 또. 예, 여기가 뭐 서부 지역은 이제 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쪽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이제 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잠시 보시면은 요 조지아라고 나와 있는, 요 뭐 네이버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조지아가 이제 그쪽 현지 발음으로는 그루지아죠.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열리던 8월 8일 날 그때, 러시아가 그루지아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그루지아 전쟁이었죠. 뭐 5일 만에 그냥 초전박살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 아래쪽 보시면 이거는 서울신문에서 가져온 그래픽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 왼쪽 서부 지역은 뭐 밀농사 중심의 곡창 지역이고, 보시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그쪽 지역이며,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러시아계가 지배하고 있고, 산업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갈려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우선 근본적으로 뭐 러시아도 한 번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유럽권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도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이 유럽이냐 아니면 러시아 권역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서쪽 지역에서는 친 EU 성향을 보이고 있죠. EU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저기 기존의 어떤 우리 국내 언론들의 화면을 캡처하고 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골프장, 동물원, 무슨 뭐 인공호수 다 내버려두고 튄 대통령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무슨 뭐 청와대나 미국의 백악관 같은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사저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반이라고 하네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율리아 티모센코 전 총리, 2011년에는 우리 청와대도 예방한 그런 사진도 있고 합니다만,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국면이고,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는 딴 것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이쪽 라인, 뭐 여기 튀니지부터 해서 우리가 그때 오래됐습니다만 오렌지 혁명,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 사태,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 이 국면을 보시면은 결국 이 라인을 따라서 결국 서방 유럽 쪽으로 가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이 잘못하면 이 방금 꺼진 이 선으로 인해서 이제 막힐 수 있다 하는 그런 국면이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지나가고 있고, 이 크림반도 여기에는 또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결코 자신들의 권역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를 갖다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이제 시장에 보시면은 이게 지난 주말 S&P 500 지수가 말이죠. 뭐 GDP 4분기 수정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푹 꼬꾸라지는 이 국면이, 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쇼스퀴즈 측면에서 시장 하방을 배팅하던 세력들이 전부 이제 항복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이 무렵하고 또 그다음에 미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즉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양상이 나왔을 때가 그 크림 반도 내에 있는
공항 지역에 러시아 무장 세력이 이제 침투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군사적인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미국도 경고를 합니다만 우선 최근 흐름 중에 가장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국제 곡물 시장입니다. 이 옥수수 이제 큰 그림으로 주간으로 보시면 완전히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두, 콩 쪽인데요. 뭐 이런 흐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 근래 들어서 가장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밀입니다. 심지어 미국 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때렸던 그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밀 농사에는 더 낫다 이런 논리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밀 가격도 이제 꿈틀거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고 뭐 커피는 우크라이나하고 얘기할 건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전반적인 곡물 가격 시장이 최근 들어서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뭐 이제 달러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 이제 제일 주목하셔야 될 것은 달러엔 환율이 100일엔이 무너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121선이고 이 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난 반년 동안에 일본 시장에서 엔 약세, 니케이 롱에 배팅했던 세력들은 전부 이제 손절로 내몰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부 리포트에 따르면 100일엔이 무너지면은 시장 뭐 글로벌리 이렇게 다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주간으로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아베노믹스 이후 이 무렵인데 재작년 11월 이 무렵부터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갑니다만 어쨌거나 뭐 파동 측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해서 하나의 이 오파가 완성됐다고 보고 한번 짚어보자면은 자, 이 100일엔이 무너진다면 이제 뭐 98대 중반까지도 일단 한번 각오해야 되는 국면이고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런 식의 강력한 큼지막한 이 매도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이미 달러에는 이렇게 하락 압력에 굉장히 처해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지금 이렇게 미국채나 금 그리고 엔과 같은 외환 시장에서 이런 어떤 안전자산으로 좀 이렇게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리스크의 본질은 사실 군사나 뭐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 에너지와 농산물, 곡물. 네네.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 재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자원과 자본에 대한 패권주의를 이제 누가 또 이렇게 겨누느냐 네. 개념인데 결국은 힘 있는 쪽이겠죠. 자, 문제는 이 대외적인 리스크에 국내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네. 재료가 오늘 확 겹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료에 대북 리스크가 아침에 또 개장 전에 동해안에다가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네, 네. 또 이란에 그동안 이 국내에 묶여있던 자금이 또 회수된다는 얘기가 예, 있고요. 그래요. 10억 불 정도. 네. 월초에 또 수입업체 결제 수요까지 몰리면서 서울 환시가 지금 뭐 6원, 7원 정도 오르고 네. 있습니다. 환율이 출렁거리면 외국인들이 또 싫어할 테고요. 그럼 그래요. 수급의 국내 또 주식시장이 네. 또 약간 네. 멈칫거릴 텐데 국내 외환시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월 말 좌우지간 힘겹게 S&P 500이 1850포인트라고 하는 전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종가 기준에서나 장중으로는 할 것 없이 올라섬으로써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2월 말을 넘겼고 3월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 S&P 500 선물 추이도 보입니다. 뭐 마이너스 18 제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지금 본 수치가 그 정도인데 지수 선물이 저 정도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바로 월이 바뀌면서 제가 뭐 2말 3초, 2월 말 3월 초는 항상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방송에서도 드리고 했는데요. 네, 지금 나오죠. 18.50포인트 같으면 큽니다. 저거 1%인데. 자, 지금 시장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부 기존에 갖고 계시던 그 어떤 분석 틀을 갖다가 다 버리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뉴욕 증시, 여기서 계속 치고 간다는 보장이 없는 국면이고, 이제 어떤 쇼스퀴즈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지표가 부진했건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건 간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세력들이 전부 이렇게 좌절당하는 그런 쇼스퀴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급하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시장 논리 측면에서의 지수를 쳐올릴 만한 그런 그건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도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고, 뭐 시리아에서 된통 한 방 먹었던 미국이 과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미국의 위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에 휘둘리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거기다가 이산가족 상봉 언제 끝났다고 지금 계속 오늘만이 아니고 벌써 몇 번째겠습니까? 이런 국면에. 자, 그러면 그동안 큰 소리 쳐왔던 아베 총리 같으면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얘기는 자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인터넷에 뒤지다 보시면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렇게 아주 큰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상회담장에 아주 시커먼 아주 송아지 많은 개를 갖다 풀기도 했던 푸틴 대통령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그때도 이렇게 미사일을 쏘기도 하는 북한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집단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살라 하다 보니까 뭐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 국내 채권 시장도 뭐 조용했습니다만 여기서 환율이 위로 크게 이제 좀 더 뛴다면은 외국인들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 주식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환율 추이를 달러엔과 더불어서 우리 달러 환율도 조금 더 봐주셔야겠네요. 달러엔이 많이 밀리는 엔 강세에 원하는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원 약세로 나온다면은 엔원 환율은 이렇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내리다가 이제 엔원 환율은 위로 뛰겠습니다만, 그것이 기존의 논리의 거꾸로라면은 엔원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는 논리로, 그러면 그 반대이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논리가 먹히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문제, 그리고 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니케이, 이런 부분이죠. 니케이나 미국이 나빠졌을 때, 이머징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롱숏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소위 받았던 우리 한국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그 기대감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기에는 전반적인 어떤 불안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국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켓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이 오늘 또 월요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